네, 수험생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죠. 구평은 요 강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문학, 주요 문항 해설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쌤이 컨셉을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구모는 난이도가 쉬워요. 문제의 어려움, 막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학습의 방향성, 이런 거. 그나마 이제 문학에서 그래도 한 40%대 오답률이 나왔던 문제. 그게 31번 문항이죠. 그래서 그 문항을 가지고 문학 오답률 1등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문항은요, 앞으로 이제 기출 가지고 공부하고, 또 사설들도 어쨌든 요즘에 잘 만들거든요. 사설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문학의 보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봐. 출제 포인트가 있어. 1번. 첫 번째는 보기도 독해다. 요거를 꼭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배우고 나는 그냥 내 날림으로 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보기도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자꾸 이제 보기의 출제 의도 이렇게 됐다면 어떤 의도인가 이런 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걸 알아내려고 이런 보기라면 이런 게 출제 의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요거는 기출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설로 하는 거, 뭐 사설도 이게 문학은 좀 기출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보되 뭐 기출을 가지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도 독해다. 그래서 보기에 숨어있는 출제 의도를 좀 정확히 알려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기가 나왔다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의미의 연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지, 자,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나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걸 찾아 연결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작품에 이런 모습도 나오고 이런 모습도 나오고 이런 모습도 나온다 라고 하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의미를 지문에서 판단해라. 네가 읽고 그 지문의 어느 부분에 이 의미가 있는지, 즉 선지에서 말하는 지문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게 맞는지 네가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줄 겁니다. 쌤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게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의미들을요 지문과 연결해라,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다, 크게 봤을 때.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해석의 방향성을 잘 봐라. 해석의 방향성. 그런 것 같아요. 한용운의 임해치묵이다 라고 하면은 임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내신이라면 이렇게 공부하잖아. 임이라고 하는 거는 한용운 시인의 어떤 종교, 그러니까 승려시니까 이걸 생각하면 종교적 절대자, 부처일 수 있고, 또 이게 아무래도 좀 저항적인 내용의 시들을 많이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끌고 온다면 이 임은 조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누군가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기에 이렇게 나온 거야. 한용운 시인은 몇 살 때부터 종교에 입문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종교적인 색깔을 이 시에 담았다. 이렇게 줬어. 그럼 세 개 중에 뭐로 가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방향성을 준 거야. 그때부터 사랑하는 임은 안 돼. 이런 느낌인 거지. 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기가 주는 해석의 방향성을 놓치지 마라. 이 세 가지의 의도 정도는 여러분이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보기가 독해라는 내 말을 잊지 마. 독서일 듯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요런 세 가지 의도도 못 보고 보기 때문에 X가 나오는 문제를 잡아내기가 아주 어렵다. 쉬우면 하지 얘들아. 쉬우면 개나 소나 다 하지. 근데 이게 어려워지면 독해야, 독해. 근데 독해가 아니라 그냥 밑줄 쭉쭉 긋고 연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풀릴 거다. 그러니까 보기도 독해다. 독서처럼 읽어줘라. 이게 쌤이 하고 싶은 말. 거기다가 플러스 출제 의도까지 파악하는 사람이 되셔라.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보기 문제. 문학의 보기는 이렇게 접근해라. 이게 되고요. 두 번째, 선지도 독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얘들아. 문학이 많이 어려워졌다. 글쎄, 이제 그걸
그쵸. 그렇게 포장해서 또 상술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문학이 어려워졌다 이런 관점보다는 문학이 선지 하나하나에 담는 게 많아졌어요. 그죠? 이제 고난도의 포인트를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쌤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우리가 수능에서 문학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정교하게 공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도 독해다. 이제는 선지 하나하나가 묻는 포인트가 많아졌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를 읽으면 이 선지 하나하나가 묻는 포인트가 많아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선지가 나한테 묻는 포인트를 정확히 독해하셔라. 이걸 연습해달라. 알겠습니까? 그래야 고난도 문제를 뚫어내실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항상 판독은 필수다. 두 가지 관점 때문에 그래. 이 판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지를 읽고 반드시 지문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거야. 쌤, 저는요, 한번 쫙 읽고 이해하고 그냥 뚫어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쌤이 계속 말하는 건데, 수능 국어는 얘들아, 기억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야. 제발 보고 뚫어라. 그러면 머리가 나쁘면 국어를 못하는 거야? 아니라고. 필자의 의도대로 읽으면 돼요. 어마어마한 이해, 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튼요, 반드시 확인해라. 이거 쌤 말 들으면 엄청 고마워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돌아가서 지문을 확인해라. 이게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특히 소설에서는 세부 정보 일치가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래서 일치적 요소 때문에 X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확인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연결입니다. 의미 연결.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무조건 대충 맞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의미가 지문의 이 부분에 정확히 있는 게 맞냐 이걸 확인하려고 해야 돼. 이해돼요? 그게 안 되면 한 문제가 날아간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문학이라는 장르의 보기문학. 특히 소설에서는 일치까지 잘 봐라. 쌤아 이해됩니까? 세 가지를 연습해 주라. 앞으로 기출 가지고도 사설 가지고 마찬가지. 애티튜드 바꿔야 될 거 첫 번째, 보기도 독해다. 보기를 독해를 해라. 비문학처럼. 그냥 밑줄 긋는 사람이 제발 되지 마라.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출제 의도까지 볼 수 있을 거다. 독해 잘하는 거. 그래 정확하게 하자. 플러스 출제 의도. 이걸 잘하면 얘는 될 거다. 그 출제 의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해줘야 될 게 선지도 독해다. 이제는 선지 하나가 담아내는 것이 많아졌다. 알겠어? 담아내는 것이 많아졌다. 그걸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자, 우리가.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판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지 하나를 보고 지문에 돌아가는 걸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줘라. 그러다 보면은 안 돌아가도 되는 것과 돌아가야 하는 게 구분이 좀 될 거야. 그 단계까지 가면 좀 안 해도 되는 애가 생겨. 근데 일단 내가 문학에서 정확도가 좋지 못한 학생이다. 그렇다면 판독 필수라고 생각해라. 요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판독이 필요한 이유는 세부정보 일치와 연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의미가, 이 선지에서 언급된 이 의미가 지문의 이 부분에 있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걸 습관화해라. 그러니까 결국에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맥락과 일치,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돌아가라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냐면 맥락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문학은 이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엄마가 너 참 잘했다. 무표정. 너 참 잘했다. 무표정. 그러면 거기 밑줄 긋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참 잘했다를 보니 엄마가 칭찬하고 있다. 판독을 안 하면 그렇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때 돌아가야 돼. 근데 앞뒤 봤더니 어제 9등급짜리 성적표를 들켰어. 꺼내놓고 잤는데 그게 없어. 이렇게. 그게 맥락이야.
그럼 너 참 잘했다. 이 말의 의미는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쌤아 이해돼요? 그러면 이 맥락에 따라 너무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게 문학이야, 얘들아. 그게 소설이야. 그런데 그걸 판독을 안 하고 그냥 선지에 써 있는 것만 보고 간다. 너 참 잘했다만 보고 가겠다는 거잖아, 지금. 안 된다. 명심 또 명심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니네 문학이 될 거다. 아니 보기 문제가 될 거다. 요거 기본 애티튜드를 잘 생각해 줘야 돼. 기본에 충실한 자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쌤 느려지잖아요. 일시적으로 느려져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맞고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생각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31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봐봐.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오겠지, 이 지문에. 그 다음에요.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독해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하나는 논리,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본대요. 이 제복 입는 거 있잖아. 이거 회사 옷. 이거 입는 거를 비판적으로 본대요. 하지만 따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의미를 독해 머리에 넣어줘. 그 다음에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 관점을 보인다. 이게 1-1이 아유 그냥 이렇게 요게 연결되는 얘기지. 비판적으로 봐. 어떻게?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면서까지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5할이죠.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 요게 두 번째에 해당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요 A, O, B 이런 것도 정확히 봤어야 되고. 그래서 독해다. 두 가지지, 하나. 하나는 뭐야? 숨겨진 문제까지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사람. 논리를 따를지 말지 결정 못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게 두 가지 맥락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보기 독해. 근데 쌤이 물어볼게. 그럼 1번, 2번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이 작품에 나온다는 거잖아. 어디에 나오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그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같은 선지를 봤을 때 동료에게 2번으로 그냥 바로 가자.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정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가 지문에서 발췌한 어떤 부분이지. 지문의 특정 어떤 부분이죠. 괜찮아? 여기에 이런 의미. 민도식은 자업적 사고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쌤이 딱 말을 해주면 뭐냐면 최소한 2번 선지는요. 세 가지. 항상 얘들아 보기 문제에서 선지가 X가 나오는 원리가 세 가지야. 하나가 보기랑 선지랑 안 맞아서 X. 이럴 수 있고요. 보기랑 안 맞아서 X. 그러니까 보기에서 말하는 의미와 반대되는 내용이 써있거나 이런 보기 때문에 X가 나오잖아. 그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지문과 선지가 일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 눈치. 가봤는데 장상태가 아니야. 이 상태야. 그러면 이 선지 날아가는 거야. 이거로 X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 논쟁에 요 두 가지 논쟁. 투쟁과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문의 이 선지에서 말하는 부분. 여기 눈짓을 읽었지만 동참하지 않는 거에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로 답이 나오는 애가 아니지. 왜? 정확히 들어가잖아. 이것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거라면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 이때 뭐가 필요하다? 판독 필수. 제발 판독 필수.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건 좋은 게 아닌가? 뭐 아무튼요. 쌤아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해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 눈치를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것. 지문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그냥 편하게 들어봐봐. 자,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를 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논쟁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누구의 의도? 이 장상태의 눈짓은 야, 저 새끼 만만해. 놀이객감으로 삼을 거야.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걸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그럼 뭐에 동참하지 않는 거야? 놀이객감으로 삼으려는 것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투쟁,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논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게 아니지. 요 모습에서는 장상태의 눈짓은 놀이개로 삼겠다는 장상태의 의도였고요. 그걸 따르지 않는 건 그 만만하다고 봤던 사람을, 이 권 씨를 따르지 않는, 아니 이 놀이객감으로 삼겠다는 장상태의 의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선지 틀렸네요. 어디서 답이 나온 거야? 연결이 잘못됐다. 쌤아 이해되나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걸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거나 막 2번 5번 막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은 2번에서 확신을 못했다는 건 그동안 기출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틀렸든 맞았든 고민해서 맞았거나 또는 2번의 답을 확실히 못 냈거나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있다. 2번 확신하고 넘어갔어야 된다. 5번까지 보더라도 2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한다. 그게 쌤이 이 보기 문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좀 장황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보기 똑바로 독해라 1번. 그래야 요걸로 답이 나오는 애를 니네가 지원할 수 있다. 얘는 아니었지만. 알겠습니까? 보기도 독해. 숨겨진 뜻으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독해. 두 번째, 이 의미, 선지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밑줄에 해당하는 의미가 이 노란 괄호 안에 있는지를 판독해라. 맥락을 읽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다. 소설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시죠? 그래요. 앞으로 기출. 그래, 문학은 사실 보기 문제가 가장 항상 오답률도 높고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이잖아요. 이렇게 연습해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보는 걸로 다시 시작하자. 그럼 아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네! 쌤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3개를 해설해드렸죠. 과학기술은 약간 전문을 다 보여드렸고 사회는 5번 법지문, 광고, 표시광고법 요 지문은 5번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1번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학습의 방향성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쌤하고 공부를 했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줄 수 있는 9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이었다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쌤 생각이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대비 잘 하시고요. 남은 2달. 기출이 남은 기간 국어 공부의 50%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 50% 시간만 채우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자. 그게 쌤이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로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쌤 여기까지 가고요. 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